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공부와 한의, 또 한의 속에 침, 뜸,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에 대해서 말은 자주 하는데 그 기가 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동인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신 공부하면은 나타나는 기, 혈, 즉 경혈경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기차다, 기절했다, 기막히다, 또는 기가 약하다, 기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대가 알지만은 양의사들은 이걸 부인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양의가 아직 이 기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아주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 나오기 시작해서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은 거꾸로 외국에서는 이 기혈에 대해서, 경락에 대해서 다 연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루속히 양의와 한의가 합동으로 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호흡을 깊이 많이 안 해보고 또 들은 풍을로 해서 그 위치를 잘 모릅니다. 우선 기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9강의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겉으로 봐서 위치가 있고 또 깊이, 즉 기가 흐르는 깊이가 얼마큼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의,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강의하고 있는데 똑바로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요즘도 독자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그런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들어보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밝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혈 중요 부분만 말했는데 그 깊이는 이 정신 공부를 하면은 이 깊이만이 아니고 그 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경혈경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기들, 즉 피부가 아주 곱고 갓난 애들은 혈관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의 위치는, 깊이는 혈관보다 더 얕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이 기혈, 경락, 경맥을 다 볼 수 있는데 소주천이 확실히 완성되면은 현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중에 의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 경혈경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탄전에 대해서 깊이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하는데 탄전 위치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즉 배꼽 아래 세치가 아니고 일시삼푼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깊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깊이는 금방 얘기한 대로 혈관보다 더 얕게 있습니다. 365일 다 그렇게 얕게 있어요. 그래서 단전이 배꼽 아래 일치삼푼인데 거기에 공부하다 보면은 단전이 위치가 보이는데 피부 바로 밑에, 피부 바로 안에, 안쪽에, 그래서 기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얕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단전이든지 또는 백회든지 뭐 중단이든지 이렇게 느낄 때는 속까지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느낀 부위가 느낀 곳까지가 거기가 깊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많은 사람 듣는 강의에서 단전 위치가 뒤에 허리 부분의 그 양쪽 사이에 3분의 2쯤의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착각이에요. 자기가 조금 느껴봤든지 남한테 들었든지 한 얘기고, 실제 단전 위치도 마찬가지로 피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얇게 있어요. 혈관보다 더 얕게. 그러나 이제 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조금 깊이 있고, 얇은 사람은 더 얕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 3mm 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좀 깊고, 마른 사람은 아주 얕고, 사람에 따라 깊이가 똑같지 않아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혈경락, 즉 경맥이죠. 경맥은 철도와 같고, 기가 모이는 자리가 이제 혈자리인데, 혈자리는 철도에서 기차역과 같습니다. 기차역.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글씨가 작고 해서 대충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생길 때는 이 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통하지 않아서 그 중요한 혈자리를 침으로 뚫어주면은 기가 다시 흐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한의사들도 대부분이 경험으로 경락이나 기혈자리를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고 나서 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그 기 혈자리, 그 주요 부분에 침으로 연결되면, 침으로 뚫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보통 365열이라 하는데 사실은 1000열도 넘습니다. 그리고 12경락, 즉 이 몸에 안쪽으로 흐르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손이나 다리나 몸통이나 안쪽으로 흐르는 것은 음경맥이고, 뒤쪽 손이나 다리나 등이나 뒤쪽으로 흐르는 것은 양경맥입니다. 그래서 손에 양경맥 3개씩이고 음경맥 3개씩이고 다리에도 음경맥 3개씩이고 양경맥 3개씩인데 팔다리와 몸통을 전부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경락이 되죠. 그리고 기경팔맥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인맥, 즉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서 해음까지 가는 인맥이 있고, 다시 해음에서 시작해서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이리 넘어와서 여기에 끝내는 동맥, 이게 이제 기경이죠. 그리고 또
이 몸통과 다리에 음경맥과 양경맥을 중간중에서 연결하는 기경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과 인맥까지 합치면 기경 8맥이죠. 정경맥이 12경맥, 기경 8맥에서 20경맥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기경은 철도로 따지면 간선이에요. 이쪽 선과 이쪽 선을 연결하는 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또 끝나서 조금 중요한 자리를 연결하는 그 지선이 있습니다. 이 경락도 마찬가지예요. 지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적에 그날에 중요한, 즉 우리나라 따지면은 경부선이다, 호남선이다, 경의선이다, 한경선이다, 이런 것들은 12경락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연결하는 짧은 선들은 간선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 끄트머리 또 일부분 연결하는 것은 불규칙으로 다니는 것은 지선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안 통하면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피가 잘 안 통해요. 또 거꾸로 피를 잘 안 흐르게 하면은 신경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면은 즉 경맥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보다 더 고차원이 신경이고, 신경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 기혈입니다. 근데 기혈은 아무나 볼 수 없고, 정신 공부를 깊이 열심히 하고 의학과 관련 있는 소질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부산의 한 회원이 정신공부 중에 본 것이 있고, 또 봉호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그것도 옷 입은 채로 경역 영락을 다 보시고 오두이로 사람들은 옷을 벗은 채로 침을 놓는데, 봉호 선생님께서는 옷을 입힌 채로 침을 놓았습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침 놓고 뒤에서 앞쪽으로 침 놓고 이렇게 해서 둘러싸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놨습니다. 저도 침을 한 10여 년간 놓기도 하고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침 배운 그 스승으로부터 못 고치는 병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냐 해가지고 일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연구한 결과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못 고치는 병은 제가 침으로도 상당수자 고쳤습니다. 특히 봉호 선생님께서는 못 고친 병이 거의 없었죠. 화타편장이 있고 이재마가 있고 허준이 있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비교도 안 될 만큼 봉호 선생님께서는 못 고친 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혈이다, 한이다 하는 것은 이 우리 정신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못 고치는 병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서 마비된 사람, 소아마비 또는 어려서부터 귀가 어두워가지고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농아죠, 농아. 농아가 한 20세가 넘은 농아, 20여 년 된 농아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아도 역시 우리나라 전국 돌아다녀보고 어느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해서 반 이상 고쳤는데, 못 듣다가 귀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침을 안 만나다고 해가지고 완성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총소리도 못 듣던 사람을 보청기 꽂고서 일반사람과 통할 만큼만 나섰습니다.
조금 더 놨으면은 보청기 필요 없이 치료 완료가 됐을 텐데, 그 환자가 조용히 살다가 귀가 열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걸 다 팽개치고 침 맞다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아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음주를 많이 해서 큰 길 지나가다가 버스에 머리를 두상을 받쳐가지고 두개골이 다 파열됐어요. 파열해서 죽는다는 걸 의사가 고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돈을 많이 줘서, 그 당시 의사 월급의 몇 배를 주고서 살리든지 죽든지 고쳐보라 했는데, 두개골이 파열되니까 두개골을 이만큼을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가죽만 씌웠어요. 그런데 뇌가 쭈그러진 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죽만 씌워서 맥이 뛰는 대로 벌렁벌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양리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말은 시키면 하고 음식을 주면 먹는데 도대체 감각이 없어요. 뜨겁고 맵고 짠 것도 없고, 침을 놓든지 때리든지 해도 아픈 통증도 모르고 기억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도 못하고, 뜨거운 음식 펄펄 끓는 것도 그냥 퍼먹고, 고춧가루인지 고추장도 한 숟갈씩 퍼먹기도 하고, 모든 감각과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반식물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 부인한테 가서, 내가 자신은 없지만은 비슷한 사람 치료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치료해주면 어떡하냐, 즉 완치시킨다는 건 내가 장담은 못하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험적으로 한번 치료해보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 보호자가 마음대로 하세요. 대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포기한 사람이니까 한번 마음껏 치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료하기 전에 뜨거운 것도 줘보고 매운 거, 신 거, 우리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독한 것도 줘봤으니 그냥 다 먹어버려요. 또 급소를 침으로 찔러도 마치 두부에 찌르는 것처럼, 죽인 고기 덩어리에 침 찌르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한 20일 정도 침을 놓으니까 찡그리기 시작해요. 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찡그린다는 건 이제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20일 더 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억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윤재남이다 하고서 조금 있다가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웃어가면서 윤재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어제부터 몸이 이상하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 벗겨보니까 경혈경락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기쁘고 또 당황하고 해서, 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도 없었고 해서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면도 준비하고 카메라 준비해가지고 전신을 다 면도하고서 촬영하려고 했더니 경혈경락이 거의 다 죽었어요. 카메라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볼펜으로 덧칠해서 카메라를 찍을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믿진 않을 거고, 그래서 촬영은 포기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경혈경락이 나오는 것을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또 며칠 동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타난 그 기간이 딱 3일이에요. 내가 본 날이 제일 정확히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나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집 식구가 다 보고, 환자도 보고, 환자가 이상하니까
벗어가지고 날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이와 같이 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침을 누면서 그 경락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낫는 형태, 즉 병이 얼마만큼 낫고 기혈이 어떻게 잘 통한다는 걸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기가 완전히 두절됐던 사람이, 막혔던 사람이 새로 통하는 것을 보았고, 부산의원은, 지금 살아있는 부산의원은 공부 중에 보았고, 봉우쌤은 수시로 보고 싶을 때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봉우쌤께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다가, 내가 선생님처럼 24시간 항상 보고 싶을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보호선생님께서 나보고 이제 침은 그만 손 떼고 호흡 공부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날로 저도 침을 딱 끊고 저 안사람도 침을 놓았습니다. 둘 다 우리 부부간에 침을 손 뗀 자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365회를 순서대로 다 외우고 위치 알고 잡을 줄 알고 그 길 하나하나가 어떤 병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무슨 병하면 그 무슨 병이 어디 혈을 놔야 된다까지 다 외웠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자면은 뭐 1년 다시 하면은 옛날 회복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나이도 많고 보호선생님께서 이 호흡 공부만 관여해라 해서 이제 보호선생님 당부도 있고 해서 아직 손 뗀 지가 30년 돼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와 완전히 관계 깊어요. 그러니까 폐하면 수태음 폐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폐일대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손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폐가 현차할 때는 이 폐경락을 침을 놔야 돼요. 또 장부가 위장 같은 게 나쁠 때는 수양명 대장경이 있습니다. 대장경은 이쪽 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대장경과 중환 또는 삼리, 보통 이제 우리가 누가 취했다, 배 아프다 하면은 사관 놓는다 합니다. 그래서 사관이 아니고 사골입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사관 맞았다, 사관 놓는다 이래요. 사관이 아니고 사골.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을 놓으면은 위장계통이 낫습니다. 즉 소화기관이 다 낫습니다. 소장했던 대장했던 우유였더니 다 치료가 되죠. 이와 같이 이 한의가 발단이 이 호흡 공부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동의보감이다 하면은 경험으로서 모아서 써진 게 동의보감인 줄 알아요. 또 본초광목이다 하면 그것도 경험으로 해서 한약이 생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우천 대천이 완성되고 심환이 열리면 그때 하늘에서 하나씩 일러줘요. 그러니까 의사 할 사람한테는 많이 일러줍니다. 나같이 의사는 기권한 사람한테는 더러더러 뜨문뜨문 일러주죠. 어쨌든 그 모은 것이 동의보감이고, 허준 역시 하늘에서 정신계에서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정리한 거죠. 이재마도 마찬가지고 화답현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인들은 환자를 치료할 수는 다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상부가 그와 같이 이 경일경로가 관계가 깊은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양의사들이 비장과 치장을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양의사들이 비장을 보고 치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것 같죠? 코를 입으라고 부르든지 귀를 입으라고 부르든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 병이 생길 때 또 치료할 때 비장, 비경이 있어요. 족태음,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 비경 이걸 다 치료하면 되는데 이 비경이 비장과 관련이 있어요. 족태음 비경인데 족태음 비경을 침을 놓으면은 비의 병이 생길 때, 비병이 생길 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비를 치장이라고 하니까 치장이 병 나면 치장은 경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으로 고칠 수가 없죠. 거꾸로 가면 엉뚱한 걸 비장을 치장이라고 하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옛날 한의사들은 비장과 치장이 위치까지 알고 어떻게 생긴 것까지 다 알고 어디 침 놓으면 다 알았는데 요즘은 한의사조차도 비가 고장이 나면 어디 치료인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비장과 치장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주 이게 큰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비장과 치장을 구분을 못한다면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의와 양의를 합동으로 연구하고 합동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신이 다 이 십경록과 기경팔맥과 관련됐어요. 다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소천을 소천 뚫린 게 아니고 완성 해서 대천까지 열리고 몸이 어디 현찮으면은 정신계에서 일러줍니다. 어디 침을 놔라. 또 무슨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으면은 역시 동의보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은 모두 다 정신계에서 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전, 즉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는데 하단전, 즉 배꼽 아래 세치, 거기 세치와 또 배꼽 아래 한치 세푼, 이것이 공부가 많이 되면은 하단전과 하복, 즉 배꼽 아래 일치 3분과 세치가 다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단전 부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하단전은 여기는 정을 싸는 곳입니다. 정을 싸는데 정에서 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해라고 그래요. 하단전은 기해, 즉 기운 바다다. 기운이 바다같이 많다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하단전이 정이 많이 써서 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중단전에 이제 여기 중단전에 기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정, 기가 이제 온몸에 다 돌아서 소천 완성되면 기혈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혈자리도 커지고 경락, 경맥이 다 굵어집니다. 활발하죠. 그러면 이제 신으로 올라갑니다. 신. 시작은 백회부터 시작하지만은 실제 뒷골, 작은 골이 이제 충실해집니다. 그럼 거기 세포가 다 깨끗이 닦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면 신이 맑아져서 이 상단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단전 정, 중단전 기, 상단전 신, 정기 신입니다. 정기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 공부는 정기신을 쌓는 것이고 사실 소우천 완성될 때까지는 기혈 360혈 깃뚫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공이라고도 하고
기 공부라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정이 쌓이면 기가 강해지고 기가 열리니까, 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천 완성 뒤에서부터 이제 소천 완성되면은 초계가 되는데, 초계 조금 더 하면은 기가 이제 잘 돌고 몸이 튼튼해지고 정신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폐를 받게 되는 거죠. 폐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영이 점점 발전해서 양신도 되고 양신, 도이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성인, 즉 신성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정신이 맑아가지고 준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조식 공부입니다. 정신수련이죠. 근데 이것이 유불선 시조는, 즉 공자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예수님은 다 이 공부를 했지만은 그 밑에 분들이 똑바로 공부를 않고 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달게 가르치고 해서 종파, 즉 종교의 파벌이 생겼고, 또 이 단전호흡도 하는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파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우주공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주공항은 승단자들, 고단자들도 다 와야 됩니다. 와서 다 통일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법으로, 자기 공부한 대로 가르치면 파벌이 생겨서 안 됩니다. 온 세계가 통일돼서 미국서 가르치든지 독일서 가르치든지 한국에서 가르치든지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배우고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도 나이, 건강, 전생, 또 공부하는 그 강약에 따라서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끔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나를 테스트하려고 자기가 느낀 거를 와서 이거 느꼈느냐, 어떻게 흘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강의를 안 들은 사람입니다. 즉 백두산은 가는 게 말만 들었던지 한 군데라면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내가 수차 얘기했죠. 백두산 가려면은 폭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계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좀 우리 공부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를 일찍 받는 사람이 있고 호를 늦게 받는 사람이 있고 폐를 늦게 받는 사람이 있고, 공부가 아직 안 되고 기운이 세도 폐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초단 이하가 2, 3단보다 기운이 센 경우도 있고, 또 영이 2, 3단보다 초단이 또 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단이 중단자 돼도 혈천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중단자 돼도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옛날에 봉우선생님 따라다니던 문수함이 있습니다. 문수함 그 양반은 사천근 장사였어요. 또 삼비팔주, 삼비는 다 비호라는 사람입니다.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된 분인 한 손으로 솥을 들고 다녔어요. 한 손으로. 그러니 두 번째라든지 첫 번째 박학래, 그 양반이 제일 거기서 대표였죠. 그 양반은 몇만 건인지 몇십만 건인지 몰라요. 봉호선생님께서 공부하다가 몸 풀으라고 운동하던 그 바위가 태극암인데, 즉 계룡산 5곡의 태극암인데 그것이 대략 짐작으로 한 2만 건 됩니다. 그것이 봉호선생님 운동기구였어요. 이와 같이 병을 고치고 경영락을 보고 한약이나 동의보감 이거에다 다 기록해 놓고, 또 지난번 앞으로 지금 저 현재 강의 나가는 것 중에서 우암 선생님의 108장사, 108장사가 다 수천 건 장사예요. 근데 얘기했듯이 108장사보다 몇 배 센 사람이 나무꾼이고 나무꾼보다 몇 배 센 분이
꼽주 장사고 꼽주 장사보다 훨씬 센 분이 젊은 총각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공부는 한이 없고 능력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자꾸 이 공부 방법을 통일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려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고 선생님 같은 분은 만병통치였어요. 만병통치. 제가 호흡도 공부하기도 전에 세계에서 못 고치는 난치병, 불치병을 많이 고쳤는데 이 호흡 공부를 하면서 의사 노릇을 한다면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제가 경혈경락 안 통하는 것을, 즉 그게 맥힌 것을 여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한 거를 그 당시 한의대가 우리나라 2군데밖에 없었어요. 2군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과 과장들이 못 알아들어요. 통하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또 마침 그 당시 남대문에 한의 강의 친구 학원이 있었어요. 딱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서론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경영학을 발견했다. 앞으로 이거는 이용해서 병을 고치면 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 학원이 마침 월간지를 냈어요. 월간지에 내가 선물 내 입으로 내주면은 이 본론은 당신들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연구해서 당신 것으로 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서문보다 달라 얘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윤재남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이 발견한 걸로 위장하려고 그래요. 나를 오히려 역효경하려고 그러고 도덕질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주질 않고 이제까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공항 강의 열심히 듣는 사람이면 곧 소천 대천 완성되고 나면 이거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환자를 양심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경영경락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이게 30년 전에 발견한 것을 이제까지 내놓지 않았어요. 그걸 왜 내놓지 않았냐? 내놓으면은 자기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봤다고 구두선, 즉 거짓말로 가르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영경락을 본 사람은 어떻게 경영경락이 생겼다는 색상을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러주면 그걸 모르거든요. 또 음경맥과 양경맥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일러주면은 엉터리 의사, 사기꾼 의사가 생겨요. 마치 북한에서도 김아무개가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했다가 숙청당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치료한다면은 내가 그걸 일러줄 예정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 공부를 똑바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소천 대천 완성되고 폐를 받고 계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고자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경영경락이 살아나고 식물인간도 살릴 수가 있고 마비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제가 20년 된 거를 치료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여간해서 치료가 안 돼요. 또 수족이 마비된 사람도 금방 하면 치료가 됐는데 예를 들면 중풍 걸렸다 하면 걸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 평생 동안 마비된 사람 이런 분들은 거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다니까 뭐 다 고친다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환자 병이 생긴 데 기간이 짧을수록 고치기가 쉽고, 또 각종 마비 중에서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중풍이었건 소아마비였건 뭐였던 병이 생긴 즉시 빠를수록 빨리 고치고 늦을수록 오래 치료해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공부를 하지 않고 기혈경락 엉터리 얘기를 하고, 또 병치료도 엉터리 하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 비장이 어딘지 치장이 어딘지, 이 기혈 깊이가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